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참 주식이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죠. 예, 온 디바이스 AI. 사실 뭐 참 우리가 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매일 새로운 영어가 나오고 영어도 어려운데 기술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하고 반도체주 도돌이표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주식 클래스에 맞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면 이런 기사가 많죠. 뭐 삼성전자가 AI 노트북 갤럭시북을 출시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생성의 AI 모델 가우스는 이제 모델 이름입니다. 예, 가우스 내용이 있고 또 AI 폰 스마트폰 이야기죠.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 S24에 기기 안에 자체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 AI를 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또 밑에 보니까 어떤 특정 개별 종목이긴 한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초반에 강세다. 특징주에 대한 기사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AI를 구현하려 그러면은 약간 저전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LPDDR이라고 이야기해서 저전력의 DDR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테크, 심텍, 뭐 제주반도체, 네페스아크, 퀄리터스 딱 공통점이 뭡니까? ARM을 보니까 우리가 ARM이 미국에 상장했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영국 회사죠. ARM 관련주로 많이 거론됐던 기업이고, 오픈엣지나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DSP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를 말하는데, 그리고 심텍 그러면 생각나는 게 심텍이 기판 회사죠. 기판인데 삼성전기도 기판을 하고 LG노텍도 기판, 뭐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뭐 코리아스키트, 인터플렉스 다 기판하지만 심텍이 약간 스마트 기기와 조금 관련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제주반도체라는 회사가 반도체 팹리스 회사고, 네페스아크라는 회사가 모바일 AP 관련, 또 퀄리타스 반도체는 통신용 팹리스 업체 설계하는 회사, 또 어보 반도체죠.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공통점이 우리가 이렇게 오픈 AI라는 게 대충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게 스마트 기기에 심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라우드라 그래서 잘 보이지 않죠. 클라우드는 구름이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A죠, 아마존의 뭐 AW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대로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온 디바이스란 말은 말 그대로 온 디바이스, AI를 온 디바이스 기기에다가 접목을 시킨 걸 말하는 거죠. 특별히 뭐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뭐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용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 기기에. 그래서 삼성의 이제 생성의 AI 브랜드 자체가 가우스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이건 이제 삼성의 이제 브랜드명인데, 가우스가 아마 수학자 이름이죠. 천재적인 수학자 이름으로 아는데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예정해서 삼성의 생성형 모델의 브랜드명이 가우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 11월 초에 삼성 AI 포럼이 개최됐지 않습니까? 11월 한 8일 정도인가 이때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온에 대해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외부의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스마트폰이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스마트폰 자체에서 바로 구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글쎄 과연 비용이 적을까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질까요? 엄청난 아마 뭔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온 디바이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내 손 안에 AI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도 그런 것이 최근에 이제 모토로라 같은 경우가 약간 모토 AI 같은 걸 좀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뜨거운 열기가 많이 좀 재변되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그럼 삼성에서 나오는 삼성 가우스 AI의 주요 기능은 뭐니 보니까 언어 모델이 있죠. 언어 모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라마, LLM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모델도 있을 거고 코드 모델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제 생성의 AI 같은 경우가 뭐 이미지도 있고 언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형도 있고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는구나 그리 볼 수가 있고, 과연 삼성은 어떤 그림으로 그러면 AI 시장에 신목이를 내느냐 보면 다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게 클라우드용이 있죠. 클라우드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HBM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엔비디아. 그래서 HBM3 이 3E가 아마 4세대인가 5세대인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성능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용이 이제 지금 보면 LPDDR5X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전력 고효율의 반도체를 말하겠죠. 예, DDR5, 5X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량용. 삼성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차량용 반도체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전기차와 좀 관련이 높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차량용 반도체 메커니즘에서 구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사실 차량용 반도체 쪽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스마트폰이 삼성 AP가 엑시노스, 예, 이 엑시노스고 이게 아마 엑시노스 오토일 거예요. 예, 그런 브랜드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차량용을 놓고 보면 이건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나. 예, 그런 관점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막연하지만은 이게 아직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는 AI보다는 약간은 제가 도돌이표라고 좀 설명을 해놨는데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관련주들이 이 포함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이 투자보다는 약간 저는 매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아직 완성형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갤럭시 S24에서 완벽하게 완성형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구현된다고 보기는 좀 한계점도 있고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모멘텀 플레이 면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점을 딱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설계하는 회사들입니다. 팹리스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가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PC로 대변되기 때문에 대부분 스마트폰 AP 관련 설계 관련 기업들 이런 쪽으로 조금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종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온칩스가 ARM 관련 기업이니까 가장 좀 대장주 성격을 좀 갖고 있고요. 월봉을 보면 많이 올랐네요. 근데 많이 올랐지만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전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아마 보시는 분은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자,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시작을 하는 모습인데 이 또한 월봉을 보면 오픈엣지도 거의 약간 한 25,000원 정도에 대해서 저항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2,000원 정도니까 조금 요거는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고 AD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많이 올랐는데 조금 전에 봤던 오픈엣지보다는 상승 각도가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한다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월봉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한 35,000원 정도까지가 있는데 그럼 ADD 테크가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봤던 오픈엣지보다는 조금 더 저는 힘으로 놓고 봤을 땐 탄력이 좋다 이야기할 수 있고 심텍 같은 경우는 글쎄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오늘 파 움직이긴 했는데 아마 심텍 홀딩스랑 좀 같이 움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기판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처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보면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고점이다 말을 못하는데 항상 내가 일봉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엄청 올랐죠. 많이의 기준은 50% 정도 잡으면 돼요. 50%. 그러니까 한 달에 50% 이상. 4,000원에서 시작했으니까 벌써 6,000원이면은 50%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급등주예요. 그런 관점인데 월봉을 보면 아직까지 연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얻어 걸리는 게 네페스아크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월봉을 딱 봤는데 이제 밑에서 머리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종목들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많이 이런 관련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오르지 못한다는 내용보다는 항상 후발주자들은 만약에 선두주자가 조금만 쉬어버리면은 거래량이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움직일 때 어버브 반도체 네페스아크는 물론 여기서 조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월봉을 딱 봐가지고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아까처럼 가온칩스나 아까 보면 에디테크널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요 정도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이건 안 올랐으니까 이게 사야지 그렇게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리스크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할 수가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회사도 또 하나의 이 관련 팹리서치인데 이 회사는 약간 신규주잖아요. 신규 상장주. 오늘 이제 신규 자기 가격의 50%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 신규주는 또 아무리 좋아도 다 그 어떤 종목보다 기술적 분석에 많이 역량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지면 바로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조해 보시고요. 이 외에도 좀 많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요 종목들 위치를 다 봐봤는데
일단은 온 디바이스 관련 AI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지금 수급을 좀 당기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주 도돌이에 필요한 거는 최근에 다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 쪽으로 자금을 막 밀어버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존의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뭐 우리가 HBM 관련주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딴 거 없죠. 오늘 온 디바이스 이야기입니다. 뭐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계속 지금 자금이 몰린다면 또 시장에서는 약간은 우리가 트레이딩, 여전히 트레이딩인데 온 디바이스 관련주 쪽으로만 봐야 되는 거고, 그쵸? 워낙 세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 자체는 생각보다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부각된 거거든요. 일정 자체는 좀 됐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신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 노출이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11월 달 들어서 유독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하나의 또 테마군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테마군 관련해서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주가 관점에서는 확실히 힘이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되고, 여긴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종목은 없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여전히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텔레칩스나 넥스트칩이나 이런 기업들 말하는데, 차량용은 차량용대로 계속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이 올랐지만은 내일 증시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IT 관련 중소형주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걸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